그래서 제로 음료를 먹고 나서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체 감미료를 이용한 식품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대체 감미료가 과연 안전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평소 제로 음료나 대체당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단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당분이기 때문에 단 거를 먹으면 맛있다라는 보상을 줘서 생존을 위해서 단 거를 더 땡기게 하는 거죠. 단맛이라면 설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설탕은 무조건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설탕은 에너지원이지만 과하게 많이 먹으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또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시켜서 당뇨나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욕구가 커졌죠. 여기에 가공식품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단맛을 내는 재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졌는데요. 설탕보다는 이 단맛이 수백 배 강하면서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 이 대체 감미료들이 설탕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대체 감미료는 설탕에 비해서 칼로리가 거의 없거나 낮고 그리고 또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대체 감미료에는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시클라메이트와 같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인공 감미료도 있고요. 스테비아, 나항과 감초 추출물, 그리고 알룰로스와 같은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리스리톨, 자이리톨, 소르비톨, 말티톨, 만니톨과 같은 탄수화물에서 유도된 당 알코올류도 있어요. 올리고당도 대체 감미료에 포함되지만 당도가 설탕보다 낮고요. 또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제외를 할게요. 설탕과 다른 점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어서 에너지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단맛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이 단맛 세포를 활성화해서 그냥 단맛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로 슈거라고 적혀 있는 과자를 먹어보면 설탕이 들어있는 것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도 많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인공 감미료의 사용량이 30에서 40% 이상 늘어난 제품들이 많다고 해요. 단 거는 먹을수록 계속 더 단 거를 찾게 되죠. 이 단맛에 익숙해질수록 계속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자연 식품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단맛은 싱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분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대체 감미료를 먹으면 우리 몸은 단 것이 들어오니까 혈당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대체 감미료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단맛은 탄수화물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은 혈당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제로 음료나 대체당으로 만든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제로 음료를 마시면서 MRI 촬영을 해보니 식욕을 느끼는 중추는 더 활성화되고 포만감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는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제로 음료를 마신 쥐가 설탕 음료를 마신 쥐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다는 실험도 있고요. 그리고 단 거를 먹으면 우리 몸은 이 혈당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니까 포도당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포도당 수용체를 더 늘립니다. 그런데 대체 감미료는 혈당을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당을 덜 흡수했다고 우리 몸은 착각을 하고 이 포도당 수용체를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음료를 먹고 나서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로 슈가를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이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거죠. 이런 연구들을 메타 분석해서 2023년에 WHO에서는 대체 감미료 사용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습니다.
대체 감미료는 장기적으로 체중 조절이나 비감염성 질환 위험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건강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과일처럼 천연 당분을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무가당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면서 당분 섭취를 줄이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대체 감미료를 먹으면 장내 세균총의 환경,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화시켜서 당뇨 전 단계의 내당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도 있어요. 장 건강은 면역뿐만 아니라 이 뇌혈관 건강과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체 감미료를 많이 쓰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죠.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설탕보다는 당연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탕을 덜 먹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지 안심하고 마음껏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일과 같은 자연 음식으로 당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쥐에게 설탕물과 인공 감미료 물을 주면 처음에는 잘 구별을 못하다가 하루 정도 지나면 설탕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설탕물은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어떤 것이 생존에 유리한지를 아는 거죠. 우리 인간도 지금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에너지원이 되는 설탕이 우선이 아니지만 과거처럼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라면 이런 대체 감미료가 인기가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기간이 아직 길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적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